불과 얼마 전이죠. 2024 CES에서 LG전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컨셉 제품인데 이게 뭐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투명 OLED 스크린이 있고 진공관 앰프가 들어간 듯한 모양의 스피커입니다. 스크린 겸 스피커 이런 컨셉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도대체 이게 어떤 녀석인지 한번 실제로 LG전자 관계자가 뭐 안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내용을 저한테 주신 건 전혀 없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한테 많이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과 그리고 저의 생각을 짬뽕을 해서 100% 추측성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관이 큰 거 2개, 작은 거 4개. 아래쪽에 메인 스피커 약간 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위에도 2개가 있습니다. 이거 업파이어링이라고 그러죠. 360도 무지향성으로 좀 방에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를 가도 좀 비슷한 소리가 들리도록 360도 스피커라 그러죠. LG전자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죠. 투명 LED. 투명 OLED.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거 좀 주민을 해서 보면은 1분짜리 곡인데 저 정도면 한 10몇 초 이상 흘러가 있어야 되는 건데 0초입니다. 실제로 CES 2024 참가하신 분들이 찍어서 올린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야 이게 기술은 대단합니다. 왼쪽이 완전 투명인데 스크린을 뭔가 플레이하면은 갑자기 그게 투명 상태에서 쫙 디스플레이가 되는 좀 신기하죠. 저기 오른쪽 위에 글씨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저 소개글에 저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석을 하면은 음악과 영상의 완벽한 조화로 여러 감각,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대화된 주크박스. 제가 진공관 앰프 가끔 영상 올릴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100%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진공관 앰프는 비주얼적인 시각적인 그리고 촉각 따뜻한 거 실제로 뜨겁거든요. 그 감각이 나의 음악 청취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를 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 문구에 사실 이 제품에 대한 힌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2024 CES에서 세계 최초 투명 올레드 TV를 공개한다. 그러면서 아마 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를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시제품으로 컨셉으로 한번 LG랩스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니 어떤 건 앞에가 평평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화면이 각이져 있어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저게 뭔가 했더니 저기 뒤편이에요. 아마 저 뒤편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없을 겁니다. 그 시넷에서 유튜브 영상 올라온 거를 보면은 진공관의 그 비주얼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통 LED 같은 거는 이렇게 딱 하나 가운데 구멍에다 껴가지고 키는데 이거는 그냥 원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좀 정말 화끈하게 시넷 기자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2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30인치다. 그리고 300W다. 저 기자분이 뭐 지 맘대로 얘기했겠어요? 뭐 관계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겠죠. 30인치고 300W짜리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분석이 아니라 이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16대 9일 확률이 꽤 높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계산하면은 밑변과 높이 길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높이가 약 37.3cm다. 아주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대충은 맞을 거예요. 대략 보니까 그 큰 거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작은 거는 5.3. 어느 분이 저거 작은 게 EL34 같다라고 했는데 EL34보다는 훨씬 작은 관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이게 20cm거든요. 기타 앰프나 오디오 앰프도 많이 쓰이죠. 6L, 6L, 6L6, EL34, 뭐 6L6 다 사이즈는 비슷한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진공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845 관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관인데 사실 저건 큰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오디오에만 진공관을 많이 쓰니까 뭐 이렇게 작은 사이즈, 뭐 이런 사이즈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진공관이 가장 많이 쓰였던 분야는 무전기 송수신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진공관 중에 이만한 게 있어요. 근데 저거는 제가 알기로 오디오용으로 개발이 된 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845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제조사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왼쪽에 2개는 이제 실제로 판매되는 845 관이고요. 오른쪽 게 이제 LG 주크박스 안에 있는 사진에 찍힌 거를 제가 확대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어쨌든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이는 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게 845 관이라면 어떻게 제작이 되어야 하나라는
그 전제를 일단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데이터 시트인데요. 진공관의 작동 원리는 열을 발생을 시키는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필라멘트에 소모되는 전압과 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45관 같은 경우에는 10V에 3.25A를 먹는다. 그러니까 곱하면 32.5W를 필라멘트만 먹고 있는 거죠. 얘가 한 10W 먹어요. 두 개 있으면은 최소한 75W를 소모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관입니다, 진짜. 저 밑에 있는 것들이 뭐 12AX, 하여튼 그 정도 사이즈의 프리앰프 정도 사이즈로 보여요. 저거 뭐 1W씩 먹는다고 쳐도 최소한 다 합치면 80W 정도의 트랜스포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만 먹는 게 아니죠. 플레이트에서 전류가 또 흐르죠. 플레이트에 전압이 걸리고 또 플레이트에서 전류가 흐르죠. 그때 플레이트 디스페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플레이트가 소모하는, 그러니까 손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소모하는 그 와트가 전압마다는 조금 다르지만 한 70W 정도 소모가 됩니다. 최소한 한 230W, 근데 또 마진을 좀 더 둬야 되죠. 300W 이상급의 트랜스포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걸 만들려면 파워 트랜스포머가. 출력 트랜스포머도 딴 얘기예요. 근데 저거를 늘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왜냐면 트랜스포머가 2L, 3, 4, 2R 정도로 만든 기타 앰프도 트랜스포머가 이만해요. 트랜스포머 이만하다. 엄청 무거워요. 근데 저희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지만은 아니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머를 안 쓰고 그냥 SMPS 쓰면 돼요. 혼 타입의 스피커 같은데 저 아래에 위나 아래에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뒤쪽에 보면은 몇 가지 가능성.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몇 가지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큰 거 두 놈이 메인 스피커 아래에 있는 메인 스피커의 좌우를 담당하는 진공관이다. 물론 이제 클래스 A 증폭이죠. 싱글 엔디드 증폭일 때예요. 작게 달려 있는 관 4개는 어파이어링하는 새틀라이트의 프리 증폭관이다. 소스가 들어오고 트랜지스터 프리를 거쳐서 진공관 파워를 거쳐서 메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쪽은 진공관 프리를 거치고 트랜지스터 파워를 거쳐서 어파이어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시나리오 2, 밑에 있는 메인 스피커로 들어오는 거는 순수하게 진공관 프리앰프도 쓰고 그리고 파워앰프도 진공관으로 쓰고 어파이어링 하는 것만 트랜지스터로 쫙 깔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 가능성도 있죠, 분명히. 시나리오 3번,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보는데 제가 만약에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3극관 2개가 들어가 있는 진공관을 써서 2단 증폭을 해서 프리 신호를 받아서 큰 진공관의 파워로 증폭을 해서 메인으로 쏴주고, 어파이어링 하는 스피커도 프리앰프는 진공관을 쓰고 파워만 트랜지스터로 한다. 저 구성에서는 진공관을 가장 알뜰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진공관이 큰 게 2개가 있잖아요. 클래스 A로 지금 작동을 하는 회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상태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출력을 내줄 수 있느냐를 보면은 플레이트 전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전압을 좀 빡세게 1250W 건다고 해도 24W. 그러니까 진공관이 얼마나 효율이 안 좋은지 딱 보이죠. 만약에 AB로 한다고 쳐도, 물론 AB는 아니에요. 이제 좀 진짜 괴물 출력이 나오죠. 25W로 잡읍시다. 네. 그러면은 25W 더하기 25W, 50W 이상하죠. 왜? 아까 C넷 기자가 300W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메인 출력이 50W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 파이어링 서라운드 스피커에서 250W를 내준다? 이거 왠지 식당에 갔는데 메인으로 시리얼을 먹고 후식으로 삼겹살을 먹는 그런 느낌인.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또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저 큰 녀석 2개는 장식이 아닐까. 그냥 필라멘트만 켜주는 장식. 작은 진공관 4개가 메인과 어파이어링 회로의 프리 진공관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운데 큰 거는 장식이고 작은 게 전부 다 캐서드 팔로우다. 그리고 그냥 다 트랜지스터 앰프로. 이제 막장까지 왔죠. 이제 전부 다 장식이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저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측을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시나리오가 더 있죠. 자, 845라는 진공관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네, 어떻게 저걸 단정을 해요? 저거 사진을만 딱 보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별도로 제작이 된 진공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밑에서 이제 LED로 등이 탁 켜지잖아요. 근데 LED 등이 켜진 거 말고도 잘 보면은 진공관 저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진공관 하나 털어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가짜로 필라멘트처럼 보이는 LED 뭐 이걸 박아놨을 것 같진 않거든. 미스테리합니다. 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거를 어떻게 해서 떠마는 막 정말 큰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때려 넣고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쳐봐. 그게 기술적인 난제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진짜 진공관으로 작동이 되게 만든다면은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거는 저 투명 OLED가 열에 얼마나 버티냐예요. 제가 가운데다 이렇게 시꺼멓게 네모를 이렇게 쳐놨는데 진공관이 얼마나 뜨겁게 달구어지는지 제가 얼마 전에 그거 코일 감아가지고 커피 물 끓여가지고 커피 마시는 영상을 올린 적 있잖아요. 정말 뻘짓이었는데 사람이 도저히 만질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올라간다고요. 그 스크린이 이 열에 버티느냐, 번인이 되는 거예요. 스크린이. 그게 가장 어려운 기술적인 난관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뭐 투명 OLED는 열에 굉장히 강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그냥 속으로 그중에 뭔가 이거일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은 있어요. 저 소개 문구를 다시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감각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거에 있어서 소리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인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우리 불멍이라 그러잖아. 불멍. 캠핑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 보고 있으면은 되게 힐링 되잖아요. 스크린 달려 있는 가짜 벽난로 그거 많이 팔린다고 실제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실제로 LG전자에서 이 제품의 리뷰를 해달라고 할 가능성은 제로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어둠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돈 주고 사라. 근데 만약에 저 출시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아요. 컨셉으로 나와서 한번 탁 던지는 그런 제품들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조금 더 대형 유튜버가 되면은 저런 거 한번 확 질러가지고 막 다 뜯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막 이러는 거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 궁금한 제품인데 출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던 간에 LG전자의 실험 정신은 박수. 불멍 위주로 비주얼적인 거만 있든 실제로 진공관을 박아 넣든 뭐라도 한번 해서 시장의 반응을 이렇게 보고 꼭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전자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체가 가져야 될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저먹는 컨텐츠 카메라 한 대 켜놓고 그냥 거저먹지는 않았어. 이거 사진 정리하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